묘를 한번 파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보험금으로 금괴를 삽니다. 자기는 그걸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험 범죄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너가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넌 죽어도 돼.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살인 비즈니스인 거예요.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들어가 사건을 새롭게 추적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인드 헌터 이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헌터 오윤성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파묘를 해서 매장된 시신을 꺼내서 부검을 해야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또 충격적이었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전모가 매장된 시신의 부검 결과로부터 확정적으로 사실관계로 정리되는 포천 농약 살인사건. 등장인물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외의 인물이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40대 정도의 주부가 그 사건의 어떤 주체였다.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그 40대 여성 그 노 씨 같은 경우는 네네. 1991년도에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해서 네네. 평범한 주부로서 딸과 아들을 놓고 이제 쭉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사업에 좀 실패를 하니까 2008년도에 위장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이 죽게 되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보험 범죄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파라콰트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파라콰트가 이게 성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이름은 그라목손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시도를 한 것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시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먹고 뱉었고, 음료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를 첫 번째 남편이 이제 마시게 되죠. 그때 당시에 한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이 땅 판돈에서 한 10억 정도를 이 그 여성이 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좌절로. 예, 그 충분히 뭔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로부터 이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년 3월에 재혼을 하게 되죠. 이 여성이 그 새로운 그 남편 앞으로 또 보험을 들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시어머니 홍 씨에 대해서 또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시어머니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을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은 게요. 이제 보통 뭐 저도 남자지만 집안의 속속들이 사정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알기보다는 아내가 알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이제 뭐 70대가 넘으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아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예. 가정 살림을 아마 다 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개연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엌이나 냉장고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의 위치나 상황에 대한 거를 다 파악을 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40대의 아들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거의 문제의 지적을 피해 나가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사전에 먼저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짰다면 목격자가 될 수 있고 반대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둘째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은 김치찌개에다가 그 이 사람이 또 뭐 수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농약을 아주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아주 조금씩 해서
그걸 밀가루 반죽을 해서 좀 우리가 이제 밀가루 그걸 말려놓고 이제 넣으면 약간 그 김치찌개 같은 게 걸쭉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글루텐이 생기니까. 예, 계속적으로 해왔었다는 거죠. 그 파라카트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네. 한꺼번에 이제 대량으로 했을 때는 아까 그 첫 번째 남편 같이 그런 식으로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의 어떤 경험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와서도 어머니를 살해했던 시어머니를 살해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의심을 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노하우가 생겼군요. 그렇죠. 네. 범죄 수법이 진화를 한 거죠. 네. 어머니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이 한 7달 정도 있다가 예.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뭐 한 5억 3천 정도를 또 타게 돼요.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경찰에서도 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었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신우였어요. 네네. 저 여성이 우리 집에 시집을 오고 난 이후에 예. 어머니 돌아가셨고 1년도 안 돼서 내 남동생이 세상을 떴다. 예. 3명이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예.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었으니까 통상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폐렴 뭐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감기 걸리시고 예. 안 낫고 안 폐렴을 입원해 갖고 그렇게 돌아가시죠. 돌아가시죠. 예, 맞아요. 그 두 번째 남편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은 화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매장을 한 거죠. 예. 그러면 한번 묘를 한번 파보는 게 어떻겠느냐. 파라쿼트라는 성분이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만약에 그 사람의 그 몸속에 잔류가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제 매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근처에 있는 토양까지도 그런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 파묘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파묘를 하는 것은 이제 통상 이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수집을 해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완전 범죄 수준으로 네. 그렇게 어떤 종결이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파묘까지 해서 증거를 수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사실은 증거라는 게 중첩되거나 또는 다른 증거로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어렵게 파악해야 될 증거를 추가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검증 영장을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파묘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허가해줘야 될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그렇습니다. 또 유가족들 전체가 동의를 동의해줘야 해야 되는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조상의 묘소를 훼손시킨다 또는 돌아가신 분의 몸을 다시 뜯어서 부검을 한다.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저항이 심했던 엄청난 심리적인 저항이 네.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파묘가 되고 난 이후에 성분을 해보니까 파라카트 성분이 나왔어요. 네네. 성분이 나왔는데 이걸 누가 집어넣느냐. 그렇죠. 그는 뭐 설명된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노씨 같은 경우는 자기 딸에 대해 가지고 또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딸의 증상이 숨진 의붓 아버지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파라카트 성분이 나와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성이 자백을 해요. 결국 이 노 씨의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여성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자기가 죽인 사람의 보험금을 금괴를 바꿔서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고요? 인간의 악마성은 과연 어디까지 지속되고 어디까지 어떤 이 깊이가 있는 것인가?